안녕하세요. 건두약사 최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당뇨왕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당뇨한 전민기 형님과 함께 그 질의응답 이어서 해볼 시간인데요. 어떤 게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당뇨 환자분들은. 네네.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그걸 거예요. 내가 이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성분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먹었을 때 어떤 약간 부작용 같은 거 그런 게 좀 있나 사실 그런 것들이 제일 이제 궁금할 것 같은데 여기 또 전문 약사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물어보고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어떤 약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제 메트포르민 제제를 먹고 있어요. 네네. 당뇨 이제 약으로는 메트포르민을 먹고 있고 원래 이제 500mg으로 시작해서 지금 1000mg로 이제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이제 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게 한 5년 정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혈당이 상승을 해가지고 메트포르민을 좀 늘렸고 그 다음에 같이 먹고 있는 이제 고지혈증 약도 같이 먹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스타틴 계열. 네네. 루스퍼스타틴 같은 그걸 먹고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당뇨약을 메트포르민을 먹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작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당뇨약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설포인 우레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DPP4 억제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은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가 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SGLT2 저해제. 네, 맞아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약간 좀 메이저하게 사용이 된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어떤 섭취 방법이나, 먹었을 때 이제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요런 것들을 좀 오늘 들어보고 싶네요. 네. 처음 환자들이 오시면은 자기가 먹는 당뇨약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는 당뇨약에서 1차 단독요법에 사용하는 약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이아백스점 또는 유한 메트포르민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용량은 250ml, 500ml, 750ml, 1000ml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어요. 처음에는 500ml로 드셨다가 그다음에 1000ml 이렇게 좀 늘려가는 경우로 드실 수 있는데 작용 기전은 간과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세포가 좀 더 포도당 에너지를 쉽게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 당뇨병 약이 가지는 저혈당, 체중 증가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요? 네네. 오히려 체중 감소 효과도 있어서 다이어트 약으로 쓰입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다이어트 약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다이어트 약에 처방이 돼서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다이어트 약으로도 처방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게?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먹으면서도 사실 솔직히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약간 좀 좋은 약이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메트포르민을 섭취한 쥐에게서 수명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장수 효과까지? 장수의 효과가 있는 약으로 장난 아닌데?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블루초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부작용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울렁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구역구토 이런 위장장애가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실 때 식사와 같이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위장장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식사 후에 드시라고 저희가 복약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먹으면은 그런 뭐 구역이나 구토 같은 메스꺼움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빈속에 드시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밥 먹고 꼭 먹으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설포닌 우레아라고 설폰 요소제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도 많이 쓰이는데 아마릴, 디아미크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약들이 설포닌 우레아라는 성분의 약입니다. 이 약은 췌장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직접적으로 많이 나오게 해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는? 네, 맞습니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인슐린 증가를 높여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혈당 강화 효과가 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이 진행될수록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그만큼 약효도 조금씩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용량이 좀 증가하게 되는
네, 그런 약제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세서 저혈당 부작용이 있어요.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세포에서 혈액소에 포도당을 많이 갖고 가니까 저혈당이 오겠죠. 그래서 저혈당 부작용이 있고 인슐린 세포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네. 사용하는 것을 돕는다고 했는데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하니까 네. 그만큼 또 살이 좀 찌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부작용으로 체중 증가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네, 대표적이에요. 그렇구나. 네, 체중 증가로 인한 심혈관계 네. 부작용이 어떤 위험할 수가 있어서 아. 네,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약은 약효가 24시간이 지속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하루 중에 한 번 복용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아침 식사 전에 드시는데 네. 위장 장애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러면 식사하고 드셔도 네, 무방한 약이고요. 하루 한 번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럼 아까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는 식후에 먹는 게 좋고, 네. 얘는 좀 약간 식전에 복용하는 게 보통이고, 네네. 아, 이렇게 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하루에 한 번 24시간 그 약효 지속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된다.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가 이제 이게 체중 증가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에도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약도 같이 주나요? 보통 심혈관약으로 아스피린이나 고지혈증약 이런 약들이 같이 처방이 되기도 해요. 아,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같이 같이 처방이 됩니다. 아스피린은 약간 피를 좀 묽게 해주고, 네네. 고지혈증약은 심장에도 도움이 되죠. 네. 고지혈증약은 이제 약간 그런 동맥경화나 이런 걸 막아주는 네네. 지방이 이제 쌓이는 걸 막아주니까 네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세 번째로 DPP4 억제제.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네. 이 약이 있는데요. 제미글로, 트라젠타, 자누비아, 테넬리아 이런 약들인데 네, 많이 쓰이는 약들이고요. 네. 이 약은 식사 후에 장에서 분비되는 네. GLP-1이라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의 농도를 좀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이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네. 그 반대의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 네. 분비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직전에 설포닌 우레아가 네. 직접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약은 인크레틴이라는 한 단계 거쳐서 인슐린을 유지시키는 약이라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은 네. 식사 후에 음식을 먹으면은 작용을 해요. 그만큼 식사를 안 하게 되면은 인슐린 증가하는 부작용이 좀 적겠죠. 그래서 설포닌 우레아가 갖고 있는 저혈당이라던가 부작용이 좀 적게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 아까 설포닌 우레아는 일단 먹기만 하면은 베타스폴 짜가지고 네. 인슐린이 좀 나오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네. 이 DPP4 억제제는 음식을 먹었을 때만 네. 그렇게 작용을 하게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저혈당, 체중 증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도 부작용이 딴 거는 그럼 혹시 뭐가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것들은 네. 췌장 쪽에 췌장. 작용인데 췌장염이 네. 발생한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아, 이걸 먹으면요 네네. 발생을 할 수도 있다. 네,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오. 부작용이 무섭다고 또 복용을 안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흔한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식사와 관계없이 드실 수 있고 하루 아침 한 번이나 아침 저녁으로 네. 드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식사 관계없이는 또 먹을 수 있는 약이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라는 약이 있어요. 네. 글루코바이, 베이슨이라는 상품명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약은 부작용이 조금 있어서 저희 약국에서는 많이 처방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이 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네. 글루코시다제, 당을 분해하는 효소란 뜻인데 이거를 억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이 분해가 안 돼요. 장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당이 분해되고 네. 포도당이 되어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이 분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포도당도 생기지 않고 그만큼 혈당이 높아지지 않죠. 아, 당을 분해시키는 걸 막아가지고 우리 몸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당이 들어가는 걸 막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맞아요. 소화 흡수되지 않은 당은 고스란히 대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대장에 들어가면은 네. 미생물, 대장균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장균들이 이 당을 분해를 합니다. 네, 미생물들 좋아해요. 이 당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차요. 가스가 찬다. 네네. 가스가 차고 또 포도당이 많이 생기니까 삼투압 증가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또 외부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설사를 합니다. 아, 설사하게 된다. 네네. 그래서 설사와 묽은 변, 가스가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상황이에요. 네. 그거 좀 힘들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용을 하는 약으로 변비약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이 이제 묽어지게 되니까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변비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희한하다 진짜. 이 약의 세계가 참 깊은 것 같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이 알파 글루코시다제 자체가 변비약이 아니라 비슷한 기전으로 사용되는 변비약이 있어요. 락툴로스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네네네. 락툴로스라는 네, 몸에서 소화가 안 되는 당이에요. 네, 그것이 대장으로 들어가서 네, 대장면한테 소화되면서 네, 설사를 일으키고 네, 변비를 치료하게 됩니다. 몸에서 소화되지 않지만 대장균을 소화할 수 있는 약으로 변비약을 만들 수가 있다. 네, 맞아요. 진짜 머리들 좋다.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체중 증가 부작용이 없어서 안전하고요. 인슐린 자극도 없어서 저혈당 부작용도 없고요. 음식이 소화되고 먹으면은 이미 흡수가 된 후겠죠. 네. 그래서 식사 전에 또는 식사 첫 술과 같이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좀 식전에. 네, 맞아요. 밥 먹기 전에 먹어줘야지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마지막으로 SGLT2 저해제가 있어요. 포시가와 자디앙정이라는 약으로 유명해요. 네, 신장 세뇨관에 소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네, 신장 안에서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포도당은 모두 재흡수되고 소변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당뇨 환자는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재흡수되지 못하고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저해를 시키면은 오히려 당이 재흡수가 안 되고 분비가 되겠죠? 이런 역할로 당뇨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당뇨는 혈액에 있는 당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으로 위험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당을 빼주니까 굉장히 좀 효과적인 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장으로 이제 혈액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당을 강제적으로 빼줄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럼 말하자면 약간 소변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소변으로 다 빼게 합니다. 당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네. 그만큼 흡수가 안 되고 칼로리가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어서 체중이 감소합니다. 체중 감소가 되고. 네. 그래서 너무 마른 사람한테는 좋진 않아요. 이게 너무 많이 빠져요? 빠집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갈증. 네. 당뇨병의 증상이 3다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뇨, 다식, 다갈 이 증상을 좀 강화시키는 느낌이 들게 해요. 왜냐 소변으로 당이 나가니까 그만큼 갈증이 생기고 탈수 증상 탈수. 이런 증상이 또 생깁니다. 또 소변 속에 당이 있어서 세균들이 당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도 속에 요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광염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신장에서 소변이 나와서 방광에 모였다가 이제 요도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이 라인에 만약에 세균이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소변에 있는 당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 네, 정확합니다. 정말 무섭군요. 그래서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 약은. 이 약을 먹을 때는? 네네. 물을 많이 드셔서 요도에, 방광에 당을 최대한 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탈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여성의 경우에는 요도랑 생식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식기에 진균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소변 보고 난 후에 깨끗하게 세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장 쪽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한테 우선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약도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 한 번 아침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고 또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또 있는. 네, 맞아요. 그건 또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약이 있는 정말 과학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네, 제약회사에서 약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막 알아가지고 막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튼 이렇게들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어떤 작용을 하고 부작용은 뭐가 있고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약을 이렇게 잘 드시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이렇게 많이 여쭤봤는데 우리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한번 보시고 나 평소에 이런 것들이 궁금했다 하는 거를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영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시니까요. 네네. 그거는 또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다음 주제는 비만으로 많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